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년간 250여 개 재건축 개발 추진 조합 관련 자문 또는 소송할 경험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임원대의원 공부방이라고 제6강좌가 따로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님, 이사, 감사, 대의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공부방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시공사가 건설회사 이제 선정을 하죠. 시공대 선정을 하는데 각 건설회사에서 사업 참여 제안서를 내요. 근데 보면 화려하고 천말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에 담긴 내용 중에 쏙지 않고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에 관해서 팜플렛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강좌는 여러분 알다시피 수료증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다 무료로 보시고 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회사의 사업 참여 제안서의 문제점을 보는데 보통 표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잘 해가지고 사업 참여 제안서가 나갑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런 책자도 없이 그냥 A4용지로만 주는 제안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각 사업 참여 제안서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는 사업 참여 제안 책자를 보시면 앞부분에서 큰 글씨로 강조하는 홍보 내용하고 뒷부분에서 글자로 빽빽하게 넣어놓는 사업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앞부분은 크게 홍보하고 뒷부분은 작은 글씨체로 이렇게 제해서 뒷부분 사업 참여 조건을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또 돋보기를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홍보 영상을 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 글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홍보 영상에도 앞부분 홍보하는 부분만 강조를 해요. 그리고 팜플렛상에 글자로 정리된 뒷부분 사업 참여 조건은 영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어느 게 미치죠? 사업 참여 조건 글씨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고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사업 참여 제안서를 한두 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조그마한 빌라를 분양할 때도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100% 입주시까지 돈 한 푼 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은 이사 나가셨다가 한 3년 동안 쉬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A 회사의 홍보 팜플렛을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어느 부분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보면 조합원 분담금 납부 입주시 1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주시 전액 납부와 입주시 최저금리 알선으로 조합원님의 분담금 납부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시까지 한 푼도 안 내는 거 맞잖아. 두 번째 B 회사입니다. 여기도 더 한술 더 떠서 입주 2년씩까지 내고 거기다가 2년을 더 주가지고 4년 뒤에까지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분담금 납부가 걱정인 조합원님을 위해 최대 입주 4년 후 분담금을 100% 납부하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부담은 최소화하고 높은 매매 차익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맞잖아. 맞으니까 입주시 100%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후. 자, 여기 보면 입주시 100% 맞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제가 사업 참여 조건을 글씨로 쓰는 부분을 보시라 그랬죠.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팜플렛에 조그만하게 써져 있어요. 제가 줄을 쳐놓으시니까 조금 눈여겨볼지 모르겠지만 줄이나 박스를 안 쳐놓으면 아예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조합원 분담금은 수요자 금융조달 방식으로 입주시 100% 납부하는 조건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수요자 금융조달.
조합원들이 금융에서 조달해가지고 100% 달라는 거죠. 선납시 할인이 적용된다.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 금융기관 미대출 시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조건이다. 금융기관 대출 안 받을 때는 10%, 30%, 60%고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받을 적에는 우리 손을 그치지 않고 바로 공사비 통장으로 들어가서 공사비로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에서 바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서 다 대출 자세를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럼 B 회사입니다. 조금 전에 보면 4년을 보장한 회사죠.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격적일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표인데 뭔가 큰 글씨도 되어 있고 밑에 작은 글씨도 조금 보이지 않는가요? 작은 글씨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한 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주 2년 플러스 2년 후 분담금 100% 납부를 위한 수요자 금융 조달은 SPC를 통해 조달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2년 플러스 2년도 결국은 금융 조달을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진짜 조합원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대출 받을 일도 없이 100% 입주할 때 납부한다. 입주 4년 뒤에 납부한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다른 회사들도 많습니다. 팜플렛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똑같아요. 공짜로 위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짜로. 대부분 조합원 소유재산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 등을 받아 공사비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이것을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용어를 쓰기를 브릿지 대출이라 써요. 브릿지 대출. 사업비로 조합원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역주택조합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쓰고 빚은 조합원이 지는 거예요. 그게 브릿지 대출이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개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니까 자세히 봐주십시오. A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B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더 낫네? 이게 더 낫네? 그러니까 우리 이쪽을 선택하자 라고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뒷부분까지 보시고 또는 사업참여제안서 팜플렛을 해설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한테 좋은 동, 좋은 층을 우선 배정하겠다. 이게 뭐죠? 로얄청, 로얄동. 좋은 거를 먼저 조합원한테 배정하겠다. 자, A 회사는 팜플렛에 이렇게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동, 좋은 층 조합원님 우선 배정. 맞잖아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조합원님이 주체돼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님한테 먼저 좋은 층을 우리 시공사는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층, 저층은 빼고 로얄층 부분. 선호동, 코너 있는 거, 북향 이런 거 다 빼고 좋은데, 한강이면 한강변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 회사 보겠습니다. B 회사를 보면 똑같아요. 로얄동, 로얄층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등 수임 전체 4베이, 4베이라 그러죠. 4베이, 창문이 남쪽으로 4개가 안방, 거실, 작은 방, 작은 방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대형 평형도 우선해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공사를 할 텐데 이 중에 로얄층을 해가지고 조망권도 좋고 그 다음에 저층은 일반 분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합원님들은 야, 시공사 진짜 좋다. 우리가 먼저 좋은 층 가고 좋은 층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 회사를 뽑으면.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조합원들의 로얄층만 가지고 일반 분양은 안 좋은 거 하는데 보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조합원한테 로얄층, 로얄동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공자한테 있습니까? 건설회사는 돈 받고 공사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게 지분제 사업도 아니고, 예.
시공자한테 돈을 주고 도급공사를 시키는데 돈 받고 공사만 하는 시공자가 어떻게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노얄동, 노얄청을 배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정해지는 거죠? 조합원한테 노얄청, 노얄동을 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일반 분양한다는 것은 어디서 정해야만 효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에게 노얄동, 노얄청을 배분을 하면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요. 왜냐하면 비싼 아파트는 다 조합원이 가져가고 그것도 조합원 분양가로 나머지 덜 비싼 아파트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향도 안 좋고 북향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단지에 미분양이 한번 나면 일반 분양자의 그 프리미엄이 싹 달아져 버려요. 그럼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달아나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많이 강조드리지만 조합원이 이익을 얻는 두 가지 구조가 첫 번째, 비례율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일반 분양가의 7, 80% 상상해서 싸게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서 조합원이 받는 그 차액.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받은 사람도 서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분양을 받자마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 프리미엄도 조합원한테 고스란히 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인 일반 분양 수입에 따른 일반 분양자들이 가지는 그 프리미엄이 미분양이 되버리면 싹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로얄청, 노얄동을 배분하면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일순간에 엄청난 돈이 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사를 뽑았다 한들 조합원들이 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그냥 다 뺑뺑이 돌리자. 1, 2층 정도만 빼고 다 돌리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게 있는데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올라요. 확정공사비다. 우리는 확정공사비다. 뭐냐? 우리는 확정해가 6가지를 하겠습니다. 착공기준일 2024년 11월까지를 착공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다. 만약에 같은 조합의 어느 회사는 2024년 11월 착공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회사는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죠? 가격이 똑같다면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들어온 회사가 더 싼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착공 이후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돈 더 달라고 계속해서 공사비 협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철거공사, 성면처리, 부산물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다. 사업제한서상 항목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다. 이건 당연하죠. 사업제한서에 뭐를 무상으로 주겠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공사 규칙으로 한 사업지연 시 공사비 변동 없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공사비 없다. 이렇게 이거 유심히 보셔야만 됩니다. B회사의 경우도 착공기준일 경과 1년 후까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없다. 그 다음에 실착공 이유 없다. 그 다음에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다. 혁신 설계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중에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다 해놓고 조합 지질 조사 기준 이렇게 놓으면 결국은 지금보다 다르게 되면 공사비 인상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굵직굵직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따져보셔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조합장님, 임원님, 그리고 대의원님께서는 최소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알리고 시오청 KR에 들어오면 왼쪽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강의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따시면 100% 들으시면 다 이렇게 수료증을 드려요. 그래서 임원 대의원분께서는 꼭 최소한 수료증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